그런데 또 일각에서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하는 이제 그 하이 보수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. 네. 그 지역 민심이 다르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? 네. 사실 지난 계엄 이후에 예. 많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난 여론조사 전화 받기도 싫다.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투표장에는 안 나가겠다라는 분들이 지금 선거 막바지에 와서는 보수 대결집을 일어나면서 또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심리가 작용되면서 그 여론조사에는 전화를 안 받는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현상이 있고요. 이것을 선거운동을 제가 김진태 지사랑 한 18개 시군 중에 반을 같이 돌아다녔는데 선거운동을 돌아다녀 보면 그러면 이 민심이 여론조사는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많이 느꼈습니다. 네. 또 차장님? 네, 여론조사가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결국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지 않으면 다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샤이보수 현상 같은 경우 연초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상황이 워낙 어지러웠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위로 보였지만 결국은 이제 후보가 정해지고 전열을 재정비하면 결국 양 진영을 결집하게 됩니다.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연초부터 결집을 해 있었고 보수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은 다소 이제 선거 이제 막바지에 이제 결집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좀 역전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제 결과론적인 사후 분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1년 전에 그 대선에서도요. 5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자가 김문수 후보자를 12%를 강원도에서 이겼어요. 투표 안 깠는데 김문수가 4% 이겼습니다. 출구조사에서도 이재명이 김문수를 6.8%를 이기게 나왔어요. 예. 투표 안 깠더니 4% 이겼습니다. 그래서 사실 민심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. 실제 투표장 가는 민심은 오늘 새벽 1시쯤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다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제 지방선거의 변수가 일부에서 짚었던 투표율과 함께 보수층의 이제 결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이외에 두 분이 또 주목하시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지 궁금한데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차장님. 가장 이제 지역구별로 이제 인물 경쟁력이 가장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경쟁력이요? 특히 이제 기초단체장, 광역의원,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각 지역구에서 이제 활동하는 거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2022년도에 강릉시의회가 19명인데 더불어민주당이 9석을 차지고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한 한 석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. 이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소의 기초의원 후보들이 결국 이제 중대선거구제에서 이제 천방을 해서 그래도 의석수를 많이 줄였다. 이런 것들이 하나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. 저는 쇼츠 전쟁, 부산에서 있었던 오빠 논란이나 손털기 논란, 또 서울에서 있었던 각종 전국에 있는 모든 후보자들의 논란이 전국 선거에 서로 맞물려서 영향을 미친다.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하물며 강원도 지사의 토론 문제도 그것도 다른 지역에 변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